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가 대회 일정의 절반을 소화한 가운데 한국 선수단의 선전 속에 육상부와 골프 종목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외국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팸투어가 인기를 끔에 따라 관광 코스가 신설되는 등 확대 운영됩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의 운영 조직이 광주 문예회관 관리인원 조직이어서 국책 사업이 맞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남선 KTX가 개통 100일을 맞고 있는 가운데 이용객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체류형 관광 창출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남선 KTX가 개통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이용객이 3배 이상 늘었고 관광객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관건은 체류형 관광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개통된 호남선 KTX. 수도권 등 타 지역과 시간적, 지리적 거리는 물론 심리적 거리감을 좁혔다는 게 가장 큰 효과입니다. 예전엔 힘들었던 지역 축제 현장이나 문화 행사장에 당일치기 관광 등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광주 오는 거 안 같고 근처 그냥 가는 것 같은 느낌. 일주일에 광주가 멀다는 느낌은 안 되죠 이제 예전보다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개통 이후 광주 송정역 이용객은 하루 평균 11,200여 명. 전에 비해 360% 늘었고 관광 인원도 1,20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늘어난 관광과 문화 특수를 잡기 위해 KTX와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승차권만 제시하면 곡성과 순천 등 전남 관광지 7곳은 입장료를 50% 할인해주고 야구 문화와 연계한 상품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오는 9월 개관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염두에 둘 부분이고 단순히 차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닌 머무는 관광으로 이어져서 지역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연계교통망 확충을 좀 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관광 코스도 지자체에서 좀 더 좋은 쪽으로 고객들이 많이 오실 수 있게끔 개발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부족했던 KTX 주중 좌석이 6,100석 늘어나고 주말 좌석수도 2,400석 이상 크게 늡니다. 부쩍 가까워진 시간적 심리적 친밀감을 무기로 관광과 문화 등 후방산업과 연계해 한 걸음 더 도약하라고 KTX의 지난 100일은 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가 어제로 대회 일정의 절반을 소화했습니다. 한국 선수단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육상과 골프 종목의 경기도 시작됐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출발 총성과 함께 쏜살같이 뛰쳐나가는 세계 대학생 건각들. 괴성을 지른 뒤 사력을 다해 창을 내던지고 가까스레 넘은 막대가 끝내 떨어져 내리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50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는 최다 메달밭. 지난 2대회 연속 노메달의 성적을 기록한 한국 육상도 이번 대회에서만큼은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계속 수목금토일 육상 경기 기간 내에 경기가 계속 있으니까요. 많은 응원해 주시고요. 그거에 걸맞는 성적을 꼭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4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는 골프도 1라운드를 시작으로 나흘간의 경기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남녀 모두 현 국가대표들이 참가하고 있어 골프 종목 첫 유대의 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자 테니스의 기대주 정현은 무난히 단식 8강에 합류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서브와 강한 스트로크를 앞세운 정현은 참가 선수 가운데 랭킹이 가장 높습니다. 저 국가대표로 시합을 뛴다는 자체가 좀 기쁘고 저 자신을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국가대표로 뛰는 건 언제나 좀 이기는 게 목표예요. 남자 양궁 리커브의 이승윤은 개인과 단체전, 혼성전에서 모두 우승해 우리나라 선수단 2번째 3관왕에 올랐고 사격의 한지영은 사격에서 2번째 2관왕이 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리듬 체조의 손현재는 해외 훈련을 마치고 귀국해 선수촌에 들어왔습니다. 강력한 경쟁자들이 잇따라 불참을 선언하면서 2년 전 카잔 대회에서 은메달에 그쳤던 아쉬움을 털어내고 금빛 연기를 펼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여자 양궁 개인전 결승에서 만난 기보배 선수와 최미선 선수의 대결은 막판까지 손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 광주여대 선후배 사이인 두 선수의 대결은 마지막 한 발에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단 한 발로 승부를 가리는 슈도프.
경기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10.1이죠. 네. 선배 기보배의 화살은 10점에, 후배 최미선의 화살은 약간 비껴나가 9점에 꽂혔습니다. 9점을 쐈어요. 초반에 기보배가 앞섰지만 차세대 기대주 최미선이 10.7발을 쏘며 역전했습니다. 막판까지 펼쳐진 선후배의 접전에 같은 학교 학생들도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금메달은 하나인데 이제 저희 졸업생 언니랑 이제 제 후배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이 뭐 누가 되든 상관없이 좋지만 그러나 승리는 노련미를 과시한 기보배에게 돌아가 기 선수는 혼성 리커브까지 2관왕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누가 금메달을 가져가냐보다는 그냥 선의의 경쟁이다 보니까 관중들에게 좀 기억될 만한 경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선의의 경쟁을 펼친 광주의 딸들은 승패를 뒤로 하고 내년 리우올림픽에서 또 한 번의 명승부를 기약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한낮에 광주가 28도로 다소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는 지역을 살펴보면 호남지방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0에서 20mm의 다소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광주는 1시간 전보다 빗줄기가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광주를 비롯한 전남 내륙에는 10에서 30mm의 비가 더 오다가 오전 중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20년 전 태어나자마자 스웨덴에 입양됐던 아이가 이 청년으로 성장해 어머니의 나라를 찾았습니다. 태권도 품새 종목의 스웨덴 대표로 출전을 했는데요. 김철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스웨덴 태권도 대표 하네스 닐손 씨가 태극 7장 품새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1995년생으로 생후 석 달 만에 스웨덴 가정에 입양된 닐손 씨는 올해 입문 10년 차의 태권도 3단입니다. 어머니의 나라에서 열리는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해 품새 종목에 나섰지만 종주국의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göra bra just här i och med att det är en sån stor tävling. Så det kändes, och just av en sån anledning som det var. Så det kändes tufft. 친아버지와 친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냐는 질문에 만나면 좋겠지만 친부모도 사정이 있어서 입양을 시킨 것 아니겠냐며 일부러 찾을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닐손 씨가 태권도를 선택한 건 10살 때 접한 무술 시범을 통해 태권도의 매력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Det är att jag kan arbeta med taekwondo och kunna försörja mig på det. 닐손 씨의 아버지와 17살 여동생도 스웨덴에서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태권도 가족이기도 합니다. 닐손 씨는 지금 다니고 있는 스웨덴 왕립 공과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태권도 선수로서 계속 활동하고 싶다는 꿈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외국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팸투어가 인기를 끔에 따라 관광 코스가 신설되는 등 확대 운영됩니다. 광주시는 각국 선수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환벽당에서 소생원을 연결하는 누정체험 프로그램을 하루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광주 향교와 무각사, 백화점 등 쇼핑을 할 수 있는 코스 등 3개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유대회 팸투어에는 어제까지 39개국 1,194명의 외국 선수와 임원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놓치면 안 되는 오늘의 유대회 경기를 정지성 스포츠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개막 7일째인 오늘은 35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효자 종목 양궁과 유도가 일정을 모두 마친 가운데 이제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겨루기 종목이 시작됩니다. 4개 체급이 치러지는데 우리 선수단이 메달을 모두 휩쓸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상은 금메달 11개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칩니다. 육상의 꽃 남자 100m 결선에 김구경 선수가 출전해 메달을 노리고 장대 높이뛰기에서는 미녀세 최혜윤 선수가 나서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펜싱은 마지막 금빛 찌르기에 도전합니다. 남자 플레레 단체전과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 각각 금메달이 걸려 있고 은메달을 가져오며 새로운 스타로 떠오른 김선희 선수가 사브르 단체전에 출전합니다.
이 다이빙도 마지막 일정을 치릅니다. 다이빙 강국 중국 선수들 사이에서 선전하며 한국의 첫 메달을 가져온 김남희 선수가 또 한 번 메달 사냥에 나서고 환상적인 연기로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건 김영남, 김진용 선수도 금빛 입수에 도전합니다. 이 남녀 핸드볼팀이 조별리그 2차전에서 나란히 승리를 거두며 메달을 향해 순항 중입니다. 요생순 신화를 다시 쓰겠다는 여자 대표팀은 몬테네그로와 남자 대표팀은 멕시코와 3차전을 치릅니다. 현재 메달 현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양궁과 태권도 등에서 9개 금메달을 더하며 금메달 28개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금메달 1개만 더 보태면 역대 유니버시아드 대회 금메달 최다 개수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어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2, 3,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기였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조직이 너무 작아서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몇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실감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광주 문예회관과 비교해봤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공연시설인 문화예술회관은 광주시 공무원 45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을 맡을 전담 조직에 공무원 정원은 10명, 광주 문예회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두 기관의 규모와 기능을 비교해봤습니다. 광주 문예회관의 건물 면적은 4만 7천 제곱미터, 반면 문화시설로는 국내 최대 규모라는 아시아문화전당은 건물 면적이 16만 제곱미터로 문예회관보다 3.4배 더 큽니다. 연간 예산은 문예회관이 200억, 문화전당은 800억 원으로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역할의 차이는 더 큽니다. 광주 문예회관이 공연 지원과 시설 관리를 주요 업무로 한다면 문화전당은 전시 공연은 물론 컨텐츠 개발과 아시아 문화교류, 인력 양성과 교육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운영 인력의 차이는 불과 5명. 문화전당의 위상격하다. 이런 소규모 조직으로 무슨 일을 하겠냐. 정부가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뭐가 다르냐. 이런 불만과 비판이 나오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중국에서 연수 중에 버스 사고로 숨진 고 김철균 서기관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유가족과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광역시청장으로 치러진 연결식에서 윤재현 시장은 조사를 통해 동고동락을 같이 한 동료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고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결식장 곳곳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이 눈물을 흘리는 등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고 고인의 유해는 광주 영락공원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 단독 판사는 식사를 하다가 친구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보육교사 48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교사가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식사 시간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원생의 머리 등을 때리고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남해가 중국에서 유입된 괭생이 모자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신안과 해남 완도, 멀리 제주도에까지 밀려들고 있는데요. 장마철 대량 증식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초 해남 땅끝 전복 양식장에 밀려든 괭생이 모자반입니다. 양식장 그물망 사이에 엉킨 모자반을 크레인으로 선으로 걷어올리고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거한 모자반은 1000여 톤. 아직도 어불도와 송오리 인근 양식장에 수백 톤이 남아있어 채취철을 맞은 다시마와 전복 양식장에 피해가 우려됩니다. 다시마 양식장으로 밀려왔을 때 이제 다시마 위를 덮다 보니까 강압성을 못해서 다시마가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어민들은 장마 때문에 수거가 중단돼 모자반이 또다시 대량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장맛비가 바다로 흘러들면 모자반 증식 환경에 적합한 수온 하락과 영양염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수거 작업에는 차질이 있습니다만 태풍이나 오고 그러면 유입도 되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제 계속 저희들이 군에서 주시하면서 어민들과 같이 협조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랍니다.
바닷물 수온이 상승해 모자반이 고사될 때까지 양식장 피해를 막기 위한 어민과 자치단체의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시가 지난 5년 동안 받지 못하고 결손 처분한 지방세가 5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 예결특위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가운데 받지 못해 결손 처분한 지방세가 183억 원이었고 지난 5년 동안까지 합치면 884억 원에 달했습니다. 재산이 없어 결손 처분한 액수가 전체의 58%인 513억 원이었고 배분 금액 부족과 행방불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8월부터 무인 항공기 드론으로 24곳의 주요 개발지역 항공 영상을 촬영합니다. 전라남도는 무인 항공기로 지역 축제, 해수욕장, 주요 관광지 등 생생한 현장 상황을 영상 촬영해 누리집과 공간정보 참여마당에 올려 도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수항의 새로운 관광 상품인 야간 크루즈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매일 운항합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사부 크루즈 측이 여름 휴가철인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여수 밤바다 투어와 음악 불꽃쇼를 포함한 야간 크루즈를 매일 밤 운항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야간 크루즈 상품에 대한 예약과 문의가 늘고 있다며 이와 연계한 관광 투어 상품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빗줄기가 많이 약해지면서 전남 곳곳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낮 동안에 구름 많은 가운데 광주가 28도로 다소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비가 오는 지역을 살펴보면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광주 전남 내륙에는 10에서 30mm의 비가 더 오다가 오전 중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현재 광주가 22도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광주가 28도, 나주와 화순 29도까지 오르겠고 순천 2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해상에서는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불어오겠고요. 특히 남해상을 중심으로 태풍 간접의 영향으로 물결이 무척 거세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기온이 차츰 오름세를 보이면서 반짝 갯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일요일에 충청 이남 지방을 시작으로 월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육상과 축구 경기가 예정되면서 날씨로 인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